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청주시가 건축 허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청주의 대기 환경이 과연 이걸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지금도 나쁜데. 그렇죠. 싸우더라도 그걸 조율해서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해줘야죠. 지금이라도 재검토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염원을 최대로 낮추는 걸로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1개 4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의혹을 받을 만한 게 충분하다는 거죠. 의도된 특혜냐 아니냐에 따라 달리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세수가 증대하거나 고용이 증대할 거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환경세를 만들어서 협상을 해서 걷어야죠. 얼마 이상을 고용해라 이런 게 상생발전협의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입지 조건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인근에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각종 인프라 투자해 주는 거. 정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여기가 계속 논란이 있었었는데 네. 이게 추진이 될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청주시가 건축 허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장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뭔 말이냐, 안 된다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LNG 발전소가 뭐길래입니다.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생활권이냐 경제권이냐 막 옥신각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일단 논란의 상황 정리를 교수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십시오. 네. 그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M15 공장 제4 팩토리를 짓고 또 이후에 공장 증설될 거에 대비해서 전력난 지금 보시면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죠. 그렇죠. 대란의 원인이 뭐였어요? 석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석탄. 중국과 호주가 부딪히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딱 하면서 갑자기 발전소가 안 들어가고 전력이 부족하면서 반도체 공장이 멈춰야 되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를 보면서 SK 하이닉스는 빨리 추진하자. 벌써 이제 5년 넘은 논란이 됐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최근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청주시에서 이건 기속적 행정행위다. 즉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면 따를 수밖에 없다. 이걸 안 따랐을 때 SK 하이닉스가 행정 소송을 걸면 대처할 길이 없다 등등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가 아주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가 단독적으로 건축 허가 승인을 내준 게 아니라 환경부와 산자부 쪽을 통해서 와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해준 거고 여기서 건축 허가는 여기서 내준 거고. 근데 착공 신청을 또 해야 되는 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LNG 발전소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요구가 있잖아요.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환경 오염되는 문제가 있어서 탄소 중립 요구도 시민사회에서 거셌고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을 시사했잖아요. 그렇죠. 이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천연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무엇이 대안이 있냐 했을 때 최근에 대두됐던 게 이제 LNG 발전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치 이제 LNG 발전소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부 벨트에 있었던 화력 발전소나 원전을 대체하는 그 새로운 발전소 대안으로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내륙 도시 지역까지 LNG 발전소가 천연 에너지인 것처럼 이렇게 진출을 하니까는 각 지자체마다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됐고 청주도 이번에 이제 대두된 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논란이 됐던 이 쟁점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더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SK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LNG 발전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ES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상전력. 예를 들어 전원이 갑자기 차단되면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한 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심하게는 한 달씩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액이 나오겠네요. 매출액이 SK 청주 하이닉스만 해도 한 달 그냥 논다 그러면 직접적 손실만 해도 한 7천억 이상 나올 거예요. 직접적 손실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S 이 장치로는 비상 전력 장치 정도 가지고는 임시 방편, 임시 땜빵은 잠시 할 수 있는데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완전히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SK에서는 더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문제되는 게 뭐냐면 경기도나 대구나 뭐 대전이나 울산이나 여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중부 발전소나 뭐 남부 발전이나 이렇게 예. 발전과 관련된 업체들이 산단이나 아니면 그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인근으로 진출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예. 우리 지역도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특정 사기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LNG 발전소가 건축이 된다는 게 이게 추가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기업만을 위해서. SK 하이닉스 자체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체의 그 여분을 가진 생산 능력, 전력 생산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비단 반도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데 만약에 SK 하이닉스에서 이걸 건축을 우리가 허가를 해주게 된다면 다른 업체들도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겹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허가 문제는 단순하게 한 기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이번에 만들어지는 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해요. 예. 이게 지금 그 하이닉스 측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테크노폴리스 3차 부지 진입로 초입에 5만 5천 평방미터 약 1만 6천 평이거든요. 여기에 총 사업비 8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예. 585메가와트급을 건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585메가와트급. 이게 이제 메가와트급 585메가와트급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2, 3년 전에 대전에서도 이걸 추진했었어요. 예. 거기는 이제 일반 산단에 국가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아예 유치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대전에서 추진했던 것이 1000메가와트급이었거든요. 예. 1000메가와트급이 대전의 총 전력의 60%라는 거예요.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그 발전 용량이라는 거거든요. 1000메가. 그러면 585라면 청주를 다 커버하고도 남는 용량이라는 거죠.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용량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예. 초기에도 그런 의문이 들었죠. 아니, 일개 사기업이 이렇게 큰 발전 용량을 갖출 필요가 있냐?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의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파는 거. 재판매? 그렇죠.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아. 너무나 큰 발전 용량이기 때문에 청주의 대기 환경이 과연 이걸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지금도 나쁜데. 그렇죠. 저희가 작년 그다음에 올해 하나 까먹은 게 있죠. 뭐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 많이 안 나와서. 예, 지금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때문에, 예, 한 묻혀가지고. 2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저 보통 폰 켜면은 미세먼지 숫자부터 확인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런 날 맞아요.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래 줄었죠. 네. 한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380 이상으로 막 올라가면서 뭐 정말 엄청 힘들었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조금이라도 질소 산화물류가 배출이 되는 게 나오면 시민들 정말 민감한 시기에 이게 인허가가 나고 하니까 더 감각적으로 민감한 것 같습니다. 문제네요, 문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환경부하고 산자부 통해서 지금 청주시가 일단 건축허가 승인을 해줬다고 하지만 이게 어저께 뭐 그저께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2019년부터 2, 3년 전부터 추진. LNG 발전소. 근데 이제 사실은 애매한 지금 시기적으로요. 또 선거도 남아 있고 왜 하필 이때 승인을 해줬냐? 이런 까칠한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부에 너무 어두웠던 거죠. 사실은 2, 3년 전부터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청주시 입장은 뭐냐면 주민 의견을 경청하겠다. 그리고 환경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 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예. 느닷없이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산자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버렸잖아요. 예. 지금 와도 청주시 태도는 그거죠. 아, 이거 중앙부에서 결정한 것 때문에 우린 결정권 없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부하면 행정소송 가서 우린 패소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상생위에 구성해가지고 뭐 저감도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몰라라 지금 자빠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다른 지자체랑 엄연히 태도가 달라요. 최근에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LNG 발전소 포기를 선언했거든요. 이것이 너무 많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되니까. 구체적인 수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LNG 발전소가 없어요. 아하. 과연 이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 자료도 없기 때문에 아예 사업 포기를 선언했거든요. 아하. 주민들 의견 받고 전문가 의견 받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인근 대도시 주변에 있어서는 LNG 발전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 포기를 했는데 청주시는 그런 노력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또 가만히 있네요. 수시시하고 있다가 중앙부처에서 결정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중앙부처에 가서 따져. 이런 식 태도는 진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청주시와 그다음에 SK 양측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아주 시시한 건 아니지만 그 기존에 보면은 이제
추진한 거는 거슬러 가면 약 5년 된 거고 뉴스에 공식적으로 이제 부각된 거는 만 2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산자부 같은 데에 사업 형식 승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미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라 해서 이제 뭐 만들고 하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또 어용단체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끼리도 분명히 그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말한 건 마지막에 뭡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 관주도로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관주도의 협의체야말로 어용단체죠. 그렇게 되면 싸우더라도 그걸 조율해서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거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거니까 밀접하죠. 이게 어느 특정 한 지역 딱 그 예를 들어 GLCT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딱 거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주 시내 전체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뭐 증평, 진천 뭐 다 해당될 그렇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협의체나 이런 규모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내심을 갖고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생 협의체와 그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계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이 질소산화물이 수치가 어디까지 나온다. 이건 기준에서 기존의 청주의 전체 오염도에서 얼마의 영향을 미친다. 굴뚝 높이를 몇 미터로 할 거며 그래서 굴뚝 높이가 얼마나 높아져서 얼마나 줄을 거며 이런 걸 쉽게 얘기를 해줬으면 서로 이해 폭이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요즘 반대만 할 리는 없잖아요. 대책이나 대안도 좀 세워보면서. 그게 많이 아쉽죠. 이게 조금 모호한 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LNG 발전소 전부 반대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대도시 인근에 LNG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될 거예요. 지금 중부나 서부 발전 같은 데서 대도시 인근에 막 짓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도시가 다 반대하고서 사업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사업을 유치해 온 것이 아니라 일개 사기업이 들어오는 건데 그 용량도 중부나 서부 발전소에서 대도시 인근에 짓는 거에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보통 중부나 서부 발전소에서 짓는 게 1000메가와트급이거든요. 여기에 거의 600메가와트급으로 하면 그 발전소랑 거의 동등한 급이 되거든요. 근데 왜 청주시만 이것을 왜 들어오냐 하는 거지. SK 하이닉스가 지역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대하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가 특혜를 준 거는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도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건 충분히 의심할 부분만 것 같아요. 발전 용량이나 발전 그 위치나 엄청나게 문제 많은 지역인데 한국은 뭐 그 문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거의 쉬쉬하면서 그냥 진행되었던 것은 이건 뭔가 특혜, 결과적으로는 특혜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된 특혜냐 아니냐에 따라 달리긴 이게 하겠네요.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이거나 전체 산단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단 일개 기업만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정전피해 말씀하셨지만 정전피해가 비단 반도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기업도 엄청난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일개 사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의혹을 받을 만한 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제 지금 최 변호사님이 정전 피해를 말씀한 지점에서 이제 딱 비교되는 하나가 있죠.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거든요. 물론 이제 매물이냐 비매물이냐 디램이냐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계 1위의 현재 이제 반도체 공장인데 삼성전자는 발전소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비메모리와 그 디램 부분에서는 아마 그 정전에 따른 피해가 좀 더 큰 모양이에요. 자세한 기술적인 건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미래 것까지 대비하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남는 걸 팔아먹는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로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발전소 득일까 독일까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요. SK 하이닉스가 지역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일단 지대하고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SK 하이닉스가 뭔가 움직이려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LNG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시민들은 공해가 더 이상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고 답은 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박수를 칠 수도 없고. SK에서 내세우는 취지는 정전 문제인데 과연 이 정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냐는 거죠. 필요하냐. 발전 용량이. 만약에 지을 건 너무 과다하다는 거고. 작게라도. 그렇죠. 이것이 엄청난 용량의 발전 용량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칠 영향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규모를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생산 성비 증설에 대비한다는 건데 과연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생산 설비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죠. 본인들의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예.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이게 발전소 생기면 거기에 나온 온폐수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도 LG나 SK로 인한 온폐수 문제가 심각한데 발전소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걸 청주시가 어떻게 감당을 할지 상상하기 힘들다는 거죠. 요거 이제 사전 버전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사전 버전? 예, 그 우리 HCM 방송국하고도 가까운 여기 벙커 CU 때던 청주 열병합 발전소 있잖아요. 지역 예. 난방공사에서 하는 열병합 발전소. 예. 벙커 CU를 떼고 있었어요. 뭐 최악의 사실은 그렇죠. 황화 수소를 발생시키는 오, 예. 최악의 오염물질이라 해서 청주가 그것 때문에 혹시 오염이 많은 거 아니냐는 논란도 한참 우리 방송에서도 예.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LNG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예. 그 테스트를 해본 거 아니에요. 아하. 그 질소 산화물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해서 네.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등등 의뢰해가지고 하니까 최하 한 71% 정도 줄어든다. 줄어든다. 발전 용량을 4배까지. 이게 이제 이 소위 떼는 불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LNG 가스가 이제 화력이 훨씬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높여도 실제 오염 배출량은 더 줄어든다. 아하.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예. 이제 학계나 이런 쪽에서 이런 걸 기반으로 이런 해서. 기반을 하니까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정부나 뭐 전문가들이랑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마치 LNG가 청정에너지 완전 친환경 환경 에너지인 것처럼 잘못 왜곡되고 홍보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화석연료에 불과해서 미세먼지나 이 환경오염의 저감 효과라는 것은 다른 뭐 벙커CU나 석탄이나 이거랑 비교해서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30 내지 80% 최고 80%까지 저감 효과만 있다는 거지 이것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천연가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 말이 천연이지 그 천연자를 빼야 돼요 사실은. 덜 화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 덜 오염. 이게 사실은 완전 천연도 아니고 완전 청정도 아니에요. 이것이 그 전문가들마다 솔직마다 의견이 다른데 예. 아까 뭐 585메가와트라고 그랬잖아요. 청주에 들어서는 게 예. 100메가와트가 배출하는 환경 오염 물질량이 자동차로 따지면 일반 자동차로 따지면 10만 대라고 그래요. 10만 배출하는 대요? 데. 그러면 청주에 들어서는 585메가와트가 배출하는 그 오염 물질 용량은 청주가 지금 4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아하. 등록된 자동차 수가. 예. 하루 배출하는 것에 이상을 한 공장 그 발전소에서 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마다 수치가 다를 수 있지만 예. 엄청나게 이 친환경이라고 선전되어 있는 LNG 발전소도 엄청나게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심지어 동두천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발전소보다 더 많이 배출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이란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그 요소수 문제 때문에 연결돼서 생각이 좀 들어서 경유 자동차의 질소 산화물인가 이거 뭐 줄이기 위해서 넣는 장치 있잖아요. SCR인가 뭔가 이런 장치 같은 거를 LNG 발전소 무슨 굴뚝이나 이런 데 좀 첨단으로 설치를 해서 이게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저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최첨단의 각종 장비를 다 넣어서 저감한 게 전체를 예를 들어 열병합 발전소도 4배로 발전 용량을 늘려도 70%대로 떨어진다. 이런 거죠. 뭐 최근에 기법을 보니까 공기 중에 산소와 그냥 태워서 아예 연소되는 그 질소 산화물을 대폭 줄이거나 거의 없게 만드는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다 특허가 나오고 승인이 됐다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참 우리 청주 입장에서 고민은 고민이에요. 헌법상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권리, 또 생활에 대한 누릴 권리와 경제에 대한 권리까지 이게 이제 가치 충돌을 하니까 우리 충북이 약 65조에서 70조 사이의 산업 생산을 매년 하고 있는데 65조에서 70조요?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 SK 하이닉스와 LG화학 두 개 그룹이 약 6분의 1, 5분의 1 사이를 해요. 이야, 이거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청주 특히 지방세 우리 청주에 이제 특히 초과세수 2년 전에 1,800억 청주시에 낸 거 기억나시잖아요. 아마 그게 우리 방송에서 막 했던 거 같아요. 코로나 때 저거로 꽤 기여했을 거요. 저 보조금 이런 쪽에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의 대부분을 그 큰 대기업 두 군데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진짜 이 생존권
대기 환경에 대한 권리와 함께 절충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예.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쳐다보는 게 뭐냐면 예. 특정 사기업을 위해서 LNG 발전소를 허가해 준다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SK나 LG가 여기 기여한 게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LNG 발전소 시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LNG 발전소를 허가해야 되냐?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LNG 발전소로 인해서 이것이 만약에 세수가 증대하거나 고용이 증대할 거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LNG 발전소가 등장을 해도 세수는 증대 안 해요. 왜? 자체 조달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자체 조달하는 거지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아하. 그 때문에 세수가 증대 안 하고 LNG 발전소가 들어서도 고용 증대는 한 10명? 우리 아니면 경비나 뭐 청소하는 아줌마들 10명이요? 이 정도밖에 안 늘어요. 왜 그러면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거든요. 절대 세수 증대나 고용 증대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상생 발전 협의회가 필요한 거죠. 예. 자, 환경세를 만들어서 협상을 해서 걷어야죠. 예. 그다음에 초과 전력이 남으면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하게 오.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죠. 계약을 그럼 할 안 때. 된다고 그랬잖아. 판매는.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외부 판매는 안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싸게 청주 공급하는 거. 초과 오버캐파가 되면 충북,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가에 그냥 준다든지 아하. 뭐 이런 이제 특례 조항이 있어야 되고 예. 얼마 이상을 고용해라 이런 게 상생발전협의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아하. 아까 이제 환경단체나 예, 예.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예.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서 이제 첫째 원인은 이게 친환경이 아니다. 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것이 이 정도 용량이면 청주의 환경, 대기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 하나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이게 그 생기는 데가 3차 TP 테크노폴리스 단지의 단지, 예. 소입에 생겨요. 예. 이 주변에 1km 반경 내에 테크노폴리스 그 아파트 단지도 있고 GL 아파트까지 있어요. 너무- 1km 내에. 예, 예. 그리고 이게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청주시에. 지역에 편서풍이 우리나라에 대체로 편서풍이 불고 있는데 안으로 다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바로 1km 내에 엄청난 굴뚝이 들어선다는 아. 거거든요.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그것도 엄청난 양을 배출하는 오염원이 거기 생긴다는 건데 입지 조건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LNG 발전소 굴뚝은 또 높이 제한도 없다면서요. 예, 굴뚝을 찾아보니까 기존의 열병암, 뭐 석탄 이런 데는 높이 제한이 다 법규가 있더라고요. 좀 높으면 150, 조금 덜할 것 60m 막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예. 희한하게 LNG 발전소에 없어요. 그 굴뚝 높이에 이게 대한 이제 얘기가 LNG 없답니다. 발전소가 최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대규모 발전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뭐고 그다음에 배출량이 뭐고 굴뚝 높이가 어떻고 이런 게 규제가 우리나라에 전무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아직. 그런 문제가 우려스러운 있는 부분이 거예요. 크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신대로 예. 뭐 기업인 출신이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들 또 지역의 미래 어떤 지역의 젊은이들의 취업, 일자리 전체적인 삶에 관해서 본다 그러면 절충을 해서 오염원을 최대로 낮추는 걸로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하면 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이건 두 가지가 완전히 상충하는 상황에서 안 했을 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큰 미래에 손실이 있다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라고 그러면요. 예.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원격으로 그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정해진 용량 이외에 더 못 되거나 그렇죠, 그렇죠. 또 오염원 배출되는 수치를 실시간으로 다 원격에서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상생발전협의회 또 각종 환경단체 등등이 운영주체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참여해서. 아니 모니터링단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오. 얼마든지 모니터링하고요. 오폐수 나가는 거, 예. 오폐수의 양, 오폐수의 질, 그 각종 수치들, 오염 수치들 다 보고 오버되는 거 있을 때마다 문제가 문제 이제 제기해서. 수합이 되든 뭐 문제 제기가 될 거 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아하. 그다음에 생산된 전력의 사용량, 사용처에서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 아하. 그다음에 공장 건립 아까 위치를 문제 삼았으니까 그 인근에 예.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각종 인프라 투자해 주는 거. 이런 오. 것도 있죠. 예를 들자면 복대천이 이제 매번 범람해서 예. 그 공사했는데 작년 계속 범람하고 막 하잖아요. 예, 예. 그 SK 공장이 바로 그 정문 앞에 쪽까지 막 해서 범람한 적도 있잖아요. 네네. 2017년 17년. 대홍수 때 그런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완벽하게 해결해주고 주변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틀들, 예. 지속적 감시 체계 이런 아하. 것들과 함께 주민의 복리 혜택을 같이 주는 거. 네. 이게 청주시에서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LNG 발전의 문제, 이게 사실은 최근에 심각하게 대두됐거든요. 타 지역 사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환경부나 산자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허가가 안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했어. 안 해서 이제 청주시에서.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건축 허가를 안 해주면은 행정소송 당하니까 안 돼, 패소해.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재검토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행정당국이었으면 어땠을까? 뒤집어서 무조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짜 행정당국이었으면 어땠을까 해서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과 이렇게 보면 종합해 보면 자, 건축 허가는 났지만 정확한 상생협의회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관주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구성을 대기 환경이니까 특정 거기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전체잖아요. 청주 전체로 해서 구성을 하고 다 참여시키는 거죠. 많이 이제 각계 전문가들 다 참여시켜서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을 조금 더 혼란이 있고 좀 더 지연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수렴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해법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만약 상생위에서 검토를 한다면 아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산 설비나 세수 증대에 뭔 효과가 있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아까도 교수님 얼핏 말씀하셨지만 입지 조건 그 위치가 맞냐는 문제, 그다음에 발전 용량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발전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LNG 발전소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돌리면 수시타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단속적으로 돌려야 돼. 껐다 켰다 해요. 근데 LNG 발전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껐다 켰다 하면은 그때 환경 오염 물질이 최고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발전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걸 껐다 켰다 하면 환경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고 이런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발전 용량 문제도 재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공론화를 해서 좀 더 해보자. 그렇죠. 이런 상황.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건축허가 승인 났으니까 이제 착공계 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행정재판을 하면서라도 시간을 벌어서 검토를 해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해소하더라도. 자,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관계 당국에서 또 직접적인 관계자들께서 아주 이게 좀 디테일하게 더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독일의 뭐 저명한 정치 사회학자죠. 그분이 이제 현대 사회는 뭐 기업 권력이나 관료 권력이 너무 거대해졌잖아요. 너무 막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거나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비판을 경청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무예요. 그래야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거대한 기업 권력이나 관료 권력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고 관료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하다가 기업 편향적으로 결정을 내버렸거든요. 오히려 정치인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 권력과 관료 권력을 통제하라고 하는데 우리 충북도나 청주시를 보면 정반대로 기업과 관료들한테 포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 와, 오늘 셉니다, 오랜만에. 코회까지 나와서. 자, 교수님. 네, 실존주의 철학자 그 사르트르가 한 말이죠. 사르트르. 우리 이제 투비와나 투비 뭐 맨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태어나는 것, 새로 만드는 것과 사망 사이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초이스. 관주도의 상생협의가 아니라 지금 힘들어도 많은 지역민들이 스스로 상생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서 조금 더 공사가 늦어지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한 번적으로 뭐 부실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내를 서로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도 공부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지역 사회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표를 몰아드리고 좀 대신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